안녕하세요. 장준호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계속 상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관이 강할 경우에는 인성을 필요로 한다. 그 인성이 있을 적에는 재성이 있으면 곤란하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상관이 있을 때 재성이 있으면 상관생재로 흘러가니까 인성을 가급적 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정한 그 규칙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상황 따라서 살펴봐야 된다는 게 상관을 바라보는 특징입니다.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상관, 경관, 과는 남편이다. 상관, 경관하는 사주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상황 따라서 움직여야 하되 그 원칙은 지켜놓고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사용되는지 아니면 불가한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바로 사주를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얼마만큼의 많은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런 내용으로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년의 임자시에 현재까지만 해도 수가 매우 강한 형태입니다. 자월에 임수가 떠 있습니다. 경진일주의 기묘시입니다. 경진일주이고 경금 하나만 홀로 외로이 서 있습니다. 금을 얘기할 적에는 신강신약을 크게 논하지 않습니다. 대신 금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아니면 금이 할 일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금은 혼자 외롭게, 그러니까 금을 지탱하는 비견이나 겁재가 지지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인이나 비견이 있었으면은 훨씬 경금이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가 인성으로서 작용하는데 이 진토가 또 한번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엇이냐면은 자진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자진합을 해서 삼합을 했죠. 삼합을 한 것이 바로 천간의 임수로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수를 매우 강력하게 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사주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고서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본문 한번 볼까요? 차, 금수, 상관, 당령. 이 사주는 금수 상관하였고 당령하였다. 네, 수가 당령하였다는 표시가 되는 거죠. 희, 지, 장, 난, 토. 기쁜 것은 이 지지에 난토를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여기에서 난토라고 하는 것은 이 진토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술토는 조토로 봐야 되니까 난토보다는 조토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족이 지정중류다. 지정중류하기에 아주 합당하다. 지정중류라고 하는 것은 황하강의 중간에서 마치 산처럼 우뚝 써서 이 황하강의 물줄기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그 한겨울에 이 혹한을 이기는 그런 푸른 소나무 같은 이런 힘겨운 상황에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고결한 선비의 같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중류라고 하는 것은 선비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인시재 위병이다. 시지에 있는 재성은 병이 된다. 겸하여 지, 초운, 수목에 이치, 서향, 불개다. 겸하여 초운에 수목운에 이르러, 수목운이라고 하면 수목, 이 운을 얘기하는 거겠죠. 초운을 서향, 불개다. 글의 향기가 계속 계승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하지 못하였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묘목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공부하는 것을 포기했다. 혹은 뭐 집안 사정으로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네, 어쨌든 본문 내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삼순회 30이 넘어서야 운봉 화토다. 운이 화토운을 만났다. 그러니까 화토운이라고 하는 것은 병진, 정사, 대운을 얘기하는 거겠죠. 2로 출신하였다.
1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공부로 입신양명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기술관 이런 것들로 1호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급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을 공부해서 사서상경을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그걸 과급제해서 이 절차를 밟아서 관직에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 재주를 가지고 관직에 올라선 것을 1호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호 출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지 주목이다. 벼슬이 주목에 이르렀다. 네, 그래서 이 1호 공명으로 해서 자기의 그 기술적인 걸로 주목이라는 벼슬까지 다다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은 쇠신 충왕이다. 오은에는 쇠한신이 왕한신을 충하였으니까, 그래서 대성 기시무적환이다.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찰기관입니다. 사헌부가 되겠죠. 그래서 사헌부에서 이런 어떤 시기에 적환이라고 하는 것은 귀양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가 귀양 가는 것을 적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적환 가지 않는 선비가 관리가 어디 있겠느냐마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사헌부 감찰에 걸려서 이 귀향을 가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교정 금일 배이수다. 금일 교회에 있는 정자에 머물러 이수 떠나보내가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배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네, 사헌부에 어떻게 걸렸는지, 대성이 어떻게 걸렸는지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것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초운에 여기서 살펴본 것은 시재위병이다. 시지에 있는 재성이 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원문적인 내용입니다. 금이 진토라는 인성을 부었고 상관을 쓰는데 이 인성이 상관용인이 되었다. 상관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 묘목이 와서 진토를 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경금이 자수 상관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간으로는 임수라는 식신을 씁니다. 자, 근데 식신을 쓰는데 이게 지금 상관용인격이라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천간에 떠 있는 것보다는 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그 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천간에 있는 임수가 식신이니까 식신격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이 월지가 자수이기 때문에 자수상관으로 이걸 상관으로 분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관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월지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자수상관을 먼저 봤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토를 인성으로 해서 인성으로 자기의 힘을 북돋아주고 또 다시 상관을 쓰는데, 이 상관을 쓰는 과정에서 묘목이 진토를 극하였으니까 인성이 깨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부를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묘진합을 같이 이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진토를 깼다라기보다는 묘진합을 이뤄서 재성을 적절히 자기의 인성으로 파악을 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은 비록 공부 쪽으로는 가지 못하였고, 공부 쪽으로 가지 못한 이유는 당연합니다. 개수 지나면서 개축대운 지나면서 갑인 을묘대운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 식상생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죠. 왜요? 이 묘목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미 이 갑인대운, 을묘대운이 강하게 온 겁니다. 그래서 식상생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인 공부보다는 자꾸 무언가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내고 자기가 이런 것을 하면은
뭐 어떤 결과치를 뽑아낼 수 있겠다. 이런 쪽에 대한 공부.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공부라고 얘기하진 않았겠죠. 그 당시로는 사서상경을 외워서 과거의 급제에서 출세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라고 그랬지. 자기가 무언가를 익히고 그 기술을 자기 몸으로 만드는 걸 이건 이거는 기술직으로 분류를 했지 공부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그거를 아마 공부로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30이 넘어서 운이 화토운으로 지나갔을 때 1호 출신을 했다. 1호 공명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자기가 익혔던 기술들이 바로 빛을 보는 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빛을 보게 됐을지는 모릅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 자기의 기술들이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린다라거나 아니면은 글을 잘 쓴다거나 이런 형태들을 갖고 있으면은 그때 관리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은 그림이나 글재주가 뛰어나니 관리로 취직해 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라고 그런 추천으로 받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형태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실제적으로 몸을 써서 이 관리로 등용되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뿐입니다. 그래서 병진대운, 정사대운의 이 경우에 화를 바로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신상관이 화를 바로 경관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식신이 경금이 식신상관을 쓰는데 병화, 정화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의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병화대운, 정화대운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무대운에 와서 무토대운에 이르러 그러니까 무대운이죠. 차오충이 일어나서 여기서는 쇠신왕충이라 하였습니다. 자, 현재까지 와 있는 이 자진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 무토가 천간으로 바로 들어선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화가 와서 충했다라는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이 자수가 갖고 있는 임수의 흐름, 이 흐름을 무토가 막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식신을 극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지정중류라고 그랬죠. 큰 흐름을 이런 경진이 딱 막아섰다. 물론 술토도 이 식신들을 조절하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자기가 이 지정중류라고 하는 이것이 이 식신 그러니까 임수, 수의 흐름을 어느 정도 막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무오로 딱 들어서는 순간 무토가 진토와 술토의 힘을 받아서 이 흐름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대로 이것을 조절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오화가 또 한 번 오술합으로 또 만들어내고 무토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좌우충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 문제가 바로 본인이 자기의 기운을 너무 믿은 겁니다. 경금은 그 전까지는 진토에 의지해서 묘목이 진토를 해쳐주면서 경금의 이 근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소토작용을 해서 근근히 살아갔고 자기의 기술을 사용하고 관의 인정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자기의 기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인성, 나의 품위 이런 것들을 좀 더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약간 자기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이루어왔으니까 내가 이제 이 정도 뭐 유해선에다가 뭐 나의 의견을 피력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불법적인 일 이런 일들을 감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성의 사원부 그러니까 감찰기관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잘 흘러가던 대운들이 여기서는 좌우충으로만 보았죠. 쇠신 왕충 왕이라고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좌우충뿐만 아니라 무토가 들어서서 이 식신의 흐름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이게 이 사주의 전반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사주는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흘러가는 모습의 지정중류. 큰 강의 흐름에 잠깐 보이는 이런 바위 같은 모습이 이 사주가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아예 이제 그 댐을 만들어서 그 흐름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이 사주의 무오대운에서 발생한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정중류가 어떻게 모습을 갖췄고 그 다음에 관이 왔을 적에 이 경금, 금수상관에서는 관을 오히려 반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기는 와중에서 무토가 이 흐름을 막으려고 했던 이런 관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